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오랜만에 준 언니를 모셨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준 언니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네. 오늘부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자기소개가 네. 아무만 해도 네. 아무리 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왜냐면 직업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네. 엔잡러 준 언니의 자기소개를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프리랜서로 비주얼 디렉터, 그다음에 매거진 에디터, 엔터테인먼트 쪽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준 언니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네, 저 프로 엔잡러답게 네. 잡다한 일을 다 하고, 제가 사실 작년에 이제 비욘세에 나왔을 네. 때 이제 일이 한동안 없다가 갑자기 이제 5월부터 생기면서 네, 너무 많다. 너무 많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11월 중순까지 바쁘다가 네. 그래서 1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네. 바빴던 일들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면서 연말에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연말 연시에 술을 아주 그냥 지대로 들어부어가지고 네. 무려 한 5kg가 쪘습니다. 오. 네. 그래서 지금 네. 마녀 스프를 먹고 저희 비욘세를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늘 뭔가 이런 캥 작가님과 이어서 투톱을 이루는 유행하는 레시피, 네. 영양제, 네. 그리고 요즘에 뭐 그 당시에 유행하는 어떤 과일, 그렇죠. 예를 들면 언니가 굉장히 오래 미뤘었던 타트체리 체리. 이런 것들인데 지금 또 마녀숲을 시작했어요. 네네네. 마녀스프 네. 굉장히 사실 마녀스프가 네. 한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독립하기 전에 네. 저희 집에서 엄마가 어어. 해주셨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집에서 하다 보니까 왠지 양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그렇죠. 항상 그러는데 정말 동화 속에 있는 마녀가 그린 것 같이 정말 양손으로 저어야 자, 하는 양손으로 저어야 돼 막. 단추를 정말 시작했다가 옛날 그 CF가 생각나. 불가리스 막 이런 모르실 수도 있어. 불가리스 그런 게 유행하던 광고의 어떤 시절이 있었죠. 유어플레자도를 네네. 하던 때가 있었어요. 네네. 이제 그것처럼 이제 마녀스프를 이렇게 저어가지고 네. 끓이시다가 네. 이제 제가 몇 번 먹었었는데 처음 먹었을 때 굉장히 맛있었거든요. 네. 네, 엄마가 이제 계속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맛있는 것도 계속 먹으면은 약간 네, 물리잖아요. 그치. 올드보이도. 네. 그래서 한동안 마녀스프를 별로 먹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네, 마녀스프가 정확히 뭔지 아마 레시피가 집집마다 다르기는 할 텐데 네. 네, 준 언니에게 마녀스프란 저에게 마녀스프랑 네. 레시피를 말씀드리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럼요. 네네. 일단 마녀스프라고 얘기하면 모두가 알 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니 이런 다 아시지 않나? 유행에 굉장히 어떤 민감한 사람들만이 네네네. 요즘에 네. 다시 이제 유튜브에 또 뜨고 있어요. 이 마녀스프가 이제 사람 몸에 좋은 이제 그 채소들로 이루어진 네. 예 저탄고지는 아니고 굉장히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식이섬유가 많고. 풍부한 네. 예, 양배추와 끓여도 식이섬유 남는지는 모르겠지만 푹 끓이면은 괜찮고요. 네. 네. 익히면 익힐수록 좋다는 토마토. 네. 이 두 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브로콜리라던가. 익히면 익힐수록 좋다는 토마토라는 얘기도 지금 처음 토마토 익혀서 먹는 거예요, 익히면 여러분. 익힐수록 좋은 예. 익선입니다. 여러분 익히면 익힐수록 좋다. 익선이에요. TV가 그거 익선, 돈은 다다 익선. 익선인 토마토. 익선동에서 찾으실 수 있고. 그러세요? 네, 토마토가 맛있는 지역은 제가 잘 모르지만 anyway. 네. 그래서 이제 토마토와 이제 양배추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닭 가슴살이 있으면 좋고요. 네. 근데 저는 닭가슴살을 별로 안 좋아해서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닭
다리살을 네네네. 네, 닭 다리살을 껍질을 뜯어내고 넣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이제 뭐 브로콜리라던가 네. 양파, 그다음에 당근, 네. 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집에 있는 네. 약간 뭐 이렇게 어디 된장찌개 끓이다 남은 거. 진짜 약간 그 어. 느낌의 냉장고 파먹기. 네, 냉장고 파먹기. 뭐 애호박도 있으면 넣고. 그래서 양배추랑 토마토는 반드시 들어가고 네. 나머지 재료들은 네. 이제 있는 것들로 해가지고 충당해서 네. 일단 볶습니다. 먼저? 네, 먼저 볶아요. 그냥 뭐 기름 넣고? 안 넣어요. 안 넣고. 네, 수분이 나오니까. 아. 약간 야채 숨이 죽을 때까지 그냥 약간 이렇게 좀 저어줘요. 이게 그 한 솥 안에 가득 들어가거든요. 네. 방금 또 이제 또 일본어가 나올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뭘 네. 하려고 했어요? 너 이빠이 이런 거 하려고 이빠이. 네. 갓불이 이빠이. 네. 이빠이 들어갈 뻔했습니다.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솥 안에 가득 넣고서 그 나무 주걱으로 이렇게 계속 네. 이렇게 저어줘요. 네. 그러면 이제 야채 숨이 죽잖아요. 숨이 죽으면은 죽을 때쯤 해가지고 네. 조금 맛있게 먹고 싶다. 네. 그러면은 버터를 맛있겠다. 네. 버터를 그 무염 버터 그 있죠? 요만한 거 조각으로 네. 파는 거 무염 버터 한 조각 탁 넣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녹으면서 이제 그것도 같이 이렇게 숨이 죽고 그러면 이제 맛있는 냄새가 나요. 네. 나면서 간다 이런 냄새가 납니다. 약간 해서 딱 보면은 요때 물을 500ml 부어줘요. 500ml. 네. 네. 물을 딱 부어주고서 계속 이제 끓이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네. 그 채소를 썰 때 네. 조금 잔잔하게 썰어야 돼요. 잔잔하다. 네. 사이즈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아. 당근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이제 작게 썰면 썰수록 좋아요. 그냥 뭐 가로 세로 1cm 정도씩. 네, 가로 세로 1cm 정도씩 해가지고 네. 써주면 좋은데 네. 뭐 굳이 뭐 이제 푹 끓일 거니까 푹 끓일 거니까 네. 그 끓이면서 어차피 이게 좀 이렇게 물러지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상관을 갖다 안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근데 당근 싫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잘게 썰어 넣으라는 말이고 일단 이렇게 좀 될 수 있으면 이게 잔잔하게 썰어서 네, 잔잔하게. 네네네. 뭐 양배추도 좀 잔잔하게 잔잔하게. 썰고 네. 썰어서 이렇게 볶아주다가 네. 물을 넣고서 좀 이렇게 끓이다가 카레가루가 있으면은 카레가루를 한 스푼 넣어요. 맛있지. 네, 카레가루를 한 스푼 넣고 강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몸에 좋습니다. 네, 살이 찌는 게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후추를 후추 뿌려줍니다. 후추를 후추. 네. 후추하게 뿌려줘야 업그레이드 돼요. 됐어요. 받침이 생겼네요. 네네. 얘는 소금을 소금, 후추를 후추 이렇게 네. 했지만 후추. 네. 후추 이렇게 네네네. 뿌려주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약간 간이 좀 모자르다 싶으면 네. 맞아. 이 와중에 간은 언제 했어요? 카레에 들어가 네. 있는 걸로. 카레가루랑 이제 버터가 무염 버터기는 한데 어느 정도로 그런 약간 맛이 나와 있고 그러면 토마토에서 신맛이 나와요. 근데 그게 또 기가 막히게 어우러집니다. 익선이기 때문에. 네, 익히면 익힐수록 좋은 네. 토마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조금 뭔가를 좀 더 약간 맛있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치킨 스톡을 네. 조금 부어시고 네. 나는 치킨 스톡까지는 필요 없다. 건강하게 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금을 조금 넣으시고 그래서 간에 맞춰서 네. 거의 한 40분 정도 끓여주시면 돼요. 뚜껑 닫고. 완전 진짜 스프 네. 형태로 뭉근해질 네, 때까지 끓이겠네요. 뭉근해질 때까지 그냥 끓여놓으면 월계수잎이 있으시면 월계수잎 넣으면 너무 좋고요. 네. 네네. 월계수잎이 일반 가정에. 저는 있거든요. 멋있다. 네. 네. 그래서 향신료 종류는 거의 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동안 네. 제이미 올리버가 붐이던 네네. 시절에 아. 요리를 하다가 갑자기 창문을 열면서 바깥에 있는 로즈마리를 따라 넣으셨어요. 아니 이제 로즈마리를 키울 여건이 안 그러니까 돼가지고 심지어 그 밖에서 꺼냈다니까요. 밖에서 이렇게 창문을 열고 뚝뚝뚝. 손을 이렇게 확 뻗어가지고 네. 로즈마리도 몇 개 넣어볼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네. 기억이 나네요.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렇죠. 네. 하지만 저희 집에는 이제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네. 일단 말린 허브 종류들은 조금 있고요. 예,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월계 수잎분이 있어서 네.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 딱 넣고 축하드립니다. 네, 네. 40분 동안 뭉근히 끓여주면 네, 이게 불 약하게 하고 끓이셔야 돼요. 네네네. 네, 끓이시면 이제 온 집안에 그렇지. 이제 토마토 스튜와 카레가 섞인 맛있겠다 근데. 예, 그런 향이 납니다. 네. 이거를 매일 아침에만 먹어주시면 돼요. 밥 대신에? 네. 근데 그것도 약간 뭐 3kg씩 먹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럼요. 그러니까 한솥 끓여놓고 네. 한솥 끓여놓고 아침에만 드세요. 아침에만 이거 해가 드시고 6시 전까지만 드시고 6시 이후에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아무것도? 네. 그래요. 다이어트를 하시려면. 하시려면. 뭐 하시고 싶으시면. 네네네.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3일 그렇게 해서 먹었더니 거짓말 안 하고 3kg 빠졌어요. 5kg 쪘는데 3kg 빠져가지고 이제 2kg 남았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마녀스프 다 먹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끓여야 됩니다. 지금 오늘 저희 집에 와가지고 네네. 약간 그거를 갖다 좀 어겼죠 규칙을. 아무리 우리가 뭐 해산물 샐러드야 이런 감각으로 먹고 있지만은 조그만한 기업체에서 약간 회식하는 정도의 느낌으로 좀 식사를 했는데 아니 저희는 사실 저는 그것도 이게 뭐 배가 차겠어 했어요. 네, 뭐 해산물 쪼가리 따위가 뭐 했지만 정말 배가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훈은 물론 뭐 비욘세에서는 다이어트 하세요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만 어쨌든 본인 체중에 비해서 그럼요. 갑자기 어떤 계기로 확 늘고 해서 좀 감량하고 싶다라는 분들에게 마녀스프를 추천드리지만 그것도 7kg씩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7kg씩 먹으면 안 되고요. 그냥 우리 기준 내에서 허락한 그 국그릇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국그릇 안에 한 그릇 는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 예전에 그 노사연 씨가 저는 술을 한 잔만 해요라고 해놓고 이만한 대접을 가져왔던 그런 거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집에 가면 엄마가 끓여서 내주시는 국이 있잖아요. 그 국그릇으로 한 그릇 아침에 마녀스프 드시면은 이 추운 날씨에 굉장히 든든하고요. 생각보다 이 순환이 좋아져서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한 5kg 정도는 감량이 되어 있다라는. 그리고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진짜 어렵거든요. 샐러드를 워낙 안 좋아하다 저도 보니까. 샐러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뭔가 쌈으로 먹고 이러려다 보면 또 쌈에는 뭘 싸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그걸 한 번에 확 끓여버리면은 진짜 언니 얘기한 대로 요즘처럼 날 춥고 이럴 때는 너무 편할 것 같아. 너무 편하고요. 그리고 또 좋은 게 이제 아침에 나 그래도 탄수화물이 좀 필요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뭐 바게트 같은 거 빵 찍어 드시면 되겠다. 빵 찍어 드시면 돼요. 그것도 바게트를 여러분 2줄씩 찍어 드시는 건 안 돼요. 연유 바게트 이런 거 안 됩니다. 연유 바게트. 그렇죠. 근데 마늘 바게트, 연유 바게트 이런 거 안 돼요. 그러니까 명란 바게트도 명란만 발라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냥 순수 그 자체인 플레인 바게트로 드세요. 네, 이렇게 준언니와 함께 오랜만에 온 준언니와 함께 지금 마녀수프 특집을 15분째 얘기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예 아닙니다. 저희가 요즘에 약간 식생활에 대한 것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이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얼마 전에도 생일이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생일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니 우리 또 혼세혼세 비욘세께서 저에게 또 그 정말 툭불 그 소고기를 또 그냥 한 그릇 보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신선식품을 보통 선물로 잘 안 하기도 하고 또 이게 식습관 같은 것도 이러니까 잘 안 하기는 하는데 저는 또 언니네 집에 워낙에 많이 좀 왔다 갔다 해서 언니가 좋아하는 거나 식생활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주면 분명히 요긴하게 잘 쓸 것이다. 요긴하게 잘 지금 먹고 있고요. 일단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냉동이 된 상태로 오는 게 아니라 냉장이 되는 상태로 오기 때문에 오다가 냉장 상태로 녹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한 번 또 녹인 거는 얼렸다가 녹인 거 다시 못 얼려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빨리 한 이틀 받은 지 이틀 정도 안에 약간 해치워야 되는 네. 예, 그런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소고기가 이제 좋은 소고기가 오기는 했는데 이 소고기를 그냥 그대로 구워 먹는 게 아니라 이것도 손질을 해야 돼요. 네. 네네. 이게 또 우리가 또 흔히 말하는 육즙이냐 핏물이냐 이제 논란이 많은데 네. 제가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네. 예, 핏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육즙이 맞기는 맞다. 같은 같은 거다라고 거지. 예, 같은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이 핏물을 갖다 빼지 않고 네. 이걸 빼지 않고 그냥 그대로 조리를 해서 먹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샤브샤브에 넣을 때는 불순물이 뜨고요. 네. 네. 그다음에 약간 누린내도 나요. 누린내 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소고기도 저는 반드시 이제 그 조금 담가놨다가 한 5분 정도 아니면 여러 번 헹궜다가 예, 타올로 이제 키친 타올로 이제 물기 다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손질을 해서 예, 보관을 하시오라는 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네. 오늘 굉장히 생생정보통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지루하시려나? 아, 전혀. 네네. 얘기한 김에 또 그 생생정보통 정보에 하나를 얹자면은 네. 저의 그 구애인 중에서 네. 굉장히 그런 요리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네. 스테이크용 고기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사놨다가 다 못 드시거나 이제 그러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올리브유에다가 재운 상태로 맞아요. 냉장고에 넣는 거를 네, 저는 네. 그 친구가 처음 하는 거를 그래요? 보고 이제 알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약간 그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양념에 재우듯이 무슨 로즈마리 같은 거 같이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재워놨다가 네네. 나중에 꺼내서 그냥 그대로 먹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또 요즘에 워낙에 좀 그런 선물 같은 거 막 받고 이랬을 때 이거를 냉동을 바로 하기도 그렇고 근데 한 끼에는 다 안 먹을 것 같다 싶은 그쵸? 분들은 그런 것도 좋은 맞아요. 방법일 것 그래서 같아요. 저도 이걸 갖다 다 손질을 한 다음에 그냥 그대로 냉장 보관을 안 하고요. 왜냐면 양념을 해야 약간 그 아까 해줄 그 올리브유에 재웠던 네. 그 마리네이드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서양식이 마리네이드면 한국식은 이제 그 양념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네. 이게 불고기 양념에다가 네. 그냥 살치살과 토시살을 그냥 때려 넣어가지고 다 재웁니다. 네. 그리고 잘 자요? 네네. 너무 잘 자고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또 이거를 양념을 하면서 얻은 팁 하나가 네. 굳이 옛날처럼 사과배를 갈 필요가 없다. 사과 주스 갈아 만든 배와 근데 그거 진짜 아이디어다. 네, 갈아 만든 배와 네. 사과 주스로 넣으면 되더라고요. 맛 똑같아요. 진짜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네네. 그래서 자취러들에게는 이게 정말 완전 꿀템이구나. 네. 그다음에 이제 양파는 뭐 강판 같은 거 있으면 조금 이제 갈아가지고 양파 네. 조금 넣고 네. 거기다 뭐 생강이랑 간장이랑 뭐 참기름이랑 네. 뭐 올리고당이랑 뭐 해가지고 넣고 마늘 다진 마늘 마늘. 이렇게 확 떼어놓고 네. 뭐 다진 파 확 넣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데워주면은 오래 가요. 냉장고에서 약간 숙성이 되면서. 네. 그래서 지금 재워놓은 지 지금 오늘이 3일째인데 아마 네. 가장 맛있게 되어 있을 거예요. 숙성이 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준언니와 함께 한국인의 밥상 특집. 저 최불암 아저씨 하면 제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함께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굉장히 좀 공개 방송이랑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콘텐츠 많이 보고 이러는 시간을 못 가진 사이에 네네. 굉장한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이 네. 일단 아바타 물의 길도 안 봤고요. 네. 그리고 지금 온 국민이 저만 빼고 이제 저를 왕따시키고 있는 슬램덩크 안 봤고 더글로리 안 봤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여기저기서 너무 압박이 들어와가지고 네네. 저는 왜 이렇게까지 난리일까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되게 요즘 플랫폼이 많으니까 네. 아무리 유튜브가 막 100만, 200만, 뭐 300만 되는 유튜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여러 사람이 같이 보는 그 붐 같은 게 좀 요즘에 없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아, 그쵸. 뭐 멜론에서 1위 한다고 해서 네네. 막 모두가 알고 있고 이렇지도 않고 그쵸. 요즘은. 근데 그러다가 지금 슬램덩크가 등장해가지고 지금 저만 빼고 모두가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던 차에 주변에 팟캐스트를 하시는 네. 짐송님, 밀리언 하시는 네네. 짐송님과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닥터쿠에 이제 간헐적으로 출연하시는 네네. 우리 준언니가 네네네. 둘 다 슬램덩크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네. 너무 섭섭하다.
아니 나는 모르는데. 잠깐만요. 네. 지금 난 몰라. 세대가 나는 우리 혼세님이 우리 세대인 줄 알고 있었는데 맞아요. 아니 세대는. 우리보다 한참 밑세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면 짐송님은 심지어 저보다 나이가 어리고. 그러니까 진짜요? 저희 세대가 슬램덩크는 맞아요. 그리고 오. 기억나는 게 예전에도 사촌 오빠네 집에 가면은 슬램덩크 그게 엄청 걸려있고 와.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도 구애인 중에 한 명이 농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놈의 싸이월드 그 메인 화면이 항상 강백호 이렇게 있었던 기억이 나고. 그래가지고 대충 그냥 재미있는 농구만 약간 축구슛돌이 정도로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 네네. 이렇게 다 광풍이 있는 것을 보고 언니한테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해서 봐야 되는가. 슬램덩크는 봐야 되죠. 네. 그게 너무 덕후의 자세다. 왜 봐야 되냐 물어봤는데 그냥 봐야 된다. 봐야 되죠. 그냥 닥치고 보는 거예요. 네. 슬램덩크는 약간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네. 만화 대본소에서 만화 대본소? 네, 대본소, 네. 만화 대여소, 예, 만화방에서 이제 빌려보던 네, 그런 그 만화책이었는데 네네. 그 옛날에 초판은 그러니까 대원에서 나온 거거든요. 대원 미디어에서. 근데 초판은 이제 구하지도 못해요. 네. 완전 초판이 엄청 비싼 가격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초판에 뭐 2세, 3세 뭐 재판에 뭐 해서 저는 이번에 그냥 신장 재편판을 샀어요. 그러면 그게 몇 쇄 이런 건 안 찍히고 그냥 아예 예. 신장 재편판을 아예 샀고 커버도 제가 알기로는 저기 작가가 직접 새로 다 그린 예, 그거라고 알고 있고 이 슬램덩크 작가가 베가본드 작가랑 같거든요. 돈을 엄청 많이 버셨겠네요. 아우 뭐 그런 쪽으로 돈 진짜 많이 버셨겠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슬램덩크 권수도 지금 신장 재편판을 제가 이제 샀는데 구입을 했는데 20권이에요. 원래는 몇 권이에요? 기억이 안 나요. 더 적었어요? 많았어요? 더 많았죠. 훨씬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 권수대로 뭐 7권은 여기 지금 7권은 조금 두껍고 1권은 조금 얇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분리를 해가지고 했는지 저도 아직 다 못 봐서 지금 나중에 볼 때 어떻게 나눴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제 똑같은 규격으로 나왔었잖아요. 같은 규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한 뭐 30권, 31권까지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왜냐면 옛날엔 종이도 두꺼워가지고 맞아. 안 좋은 종이 있잖아요. 막 묻어나고 이런 종이. 되게 막 어두운 종이 지금 같은 막 재생지 같은 느낌의 그런 종이었는데 지금 신장 재편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이질이 상당히 좋고 얇고 꽉 차 있어요. 무거워요. 들면. 그럼 언제 시켜서 지금 받았어요? 1월 19일에 시켰어요. 1월 1월 19일에 시켰는데 한 4일 전에 받았어요. 그렇구나. 근데 저는 뭐 물론 영혼의 노숙자에서도 지금 슬램덩크 특집을 할 거고 닥터쿠도 했고 밀림왕도 했기 때문에 뭐 저희가 그걸 뭐 자세히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좀 궁금해요. 엄청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극장판만 봐도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이거는 애니메이션으로 보고 봐야겠다라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만화를 싹 다 보고 그 다음에 영화를 봐야 된다. 이게 되게 얘기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전 처음에 그렇게 난리하고 한번 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해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근데 제가 뭔가 보러 가야겠다 이걸 결정하기 전에 너무 모두가 이걸 자꾸 봐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좀 섭섭한 거 있잖아요. 나 혼자 지금부터 따라잡아야 되는데 내 친구들은 이미 저기 가 있으니까 막 난 그냥 안 갈래 막 이렇게 삐지게 되는 마음이 있는데 있죠. 그걸 안타까워하는 친구는 아니다. 극장판 하나만 봐도 된다. 기죽지 말고 가라고 그랬는데 또 다른 친구는 근데 극장판을 보다가 극장판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원래 원작 만화를 아는 사람들한테 되게 의미 있는 장면에서 그냥 자기네끼리 낄낄대는 걸 보면서 굉장히 킹받은 경험이 있어서 그게 뭔지를 좀 알아야지 그 좀 뻐렁치는 그런 게 있다.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까지 덕질을 굉장히 많이 하신 입장에서 저처럼 망설이고 있는 단계의 사람에게 뭐라고 추천하시고 싶어요? 영화만 봐도 된다? 아니면 만화도 봐야 된다?
아니 물론 정식 코스를 받는 게 제일 좋죠. 네. 지금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눈알이 약간 돌아 있습니다. 아, 네. 저 얘기를 하는 언니의 눈이 약간 돌아 정식 코스를 하면 일단 만화책을 띄고요. 띄고. 네, 만화책을 띄고 그 다음에 그 비디오판 있어요. 바로 영어로 가면 안 돼요? 네. 애니메이션. 눈이 돌아 있어요. 네, 애니메이션 봐야 돼요. 넷플릭스에 지금 하고 있죠? 네, 뭐 넷플릭스도 들어와 있고 네. 지금 원래 이게 SBS에서 방송됐던 거기 때문에 이제 공중파에서는 네. 웨이브에도 있습니다. 네. 네. TV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 들어갔는데 저는 비디오 대여점에서 빌려보던 세대로서 네. 일단 넷플릭스판을 네.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맞아. 그 얘기를 닥터쿠에서 하시더라고요. 이게 네네. 비디오 대여점에 있는 거랑 SBS 버전이 달라서 달라요. 여러분의 추억은 약간 대다수가 어느 쪽인지. 네. 네. 아, 대중픽은 네. SBS죠.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는 SBS라는 네. 거예요? 아. 네, 이제 비디오는 네. 하나, 둘, 셋, 넷. 눈부신 햇살을 등지고 내달리는 거리 언제나처럼 너에게 다가가고 뭐 이런 거예요. 너에게 다겨가고. 아니 달려가고 있어. 약간 뭐 제가 오래돼서 어쨌든 잊어버렸는데 뜨거운 코트를 가르는 말도 어쨌든 너에겐 달려가야 하네요. 네네. 공통적으로. 이 그 후렴구가 뭐 너를 사랑한다고 외치고 싶어 용기를 내어보자 뭐 이런 거였어요. 비디오판. 근데 이거는 일본 오리지널 송을 그대로 번역해서 그대로 번안해가지고 부른 곡이고요. 네네네. 네, 이제 그 TV판으로 그때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서 TV판으로 나오게 되면은 네. 보통 이제 유명 가수들이나 그쵸. 네, 이런 뭐 전문 애니메이션 송 부르시는 분들이 이제 네. 하시죠. 왜냐면 빨간 머리인 같은 경우에도 네. 죽은 게 빼빼 마른 빨간 머리. 이거 정여진님이 부르셨는데 네. 오리지널 네. 일본판은 네. 달라요. 네, 노래가 달라요. 아예 노래 자체가 다른 거예요. 네, 노래 자체가 달라요. 그게 약간 그래서 그럴까? 약간 일본 문화 개방이나 이런 게 좀 연결된 것도 있을까요? 영향이 있죠. 아니 저는 진짜 맞아요. 트위터를 보면서 너무 웃겼던 게 보통 이런 일본 콘텐츠가 막 이렇게까지 흥하고 이럴 때 뭐 귀멸의 칼날이나 뭐 진격의 거인 같은 걸 할 때 그런 거부감이 있잖아요. 어쨌든 일본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나 역사적인 거나 이런 것 때문에 불매를 하기도 하고 해서 이거를 소비한다는 거를 일단 소비한 사람들이 뭐 제 주변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소비를 한다고 해도 그걸 좀 약간 숨어서 듣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슬램덩크는 굉장히 특이한 게 우리 태웅이가 왜 그 지상파에서 해준 걸 봤는데 뭐 이걸 어떻게 그 추억이 남아 있는 걸 어쩌라고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설득되는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일본 이름으로 나온 게 아니고 그 한국 현지화 그 일본 만화를 한국으로 이제 수입을 해서 다시 이제 이거를 편차해서 낼 때는 그 번역을 하면서 요즘에는 그냥 다 일본 이름이랑 이런 게 다 나오지만은 옛날 같은 그 당시 같은 경우에는 다 그렇게 이제 현지화를 시켜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교복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보면은 가쿠란이잖아요. 이 위로 올라오는. 우리나라에서 가쿠란 교복 있는 데가 없지. 거의 없죠. 이제 옛날에 되게 많았는데 이제 없죠 거의. 저는 이제 이미 이 내용을 다 봤던 사람으로서 자막으로 봐야 되냐, 더빙으로 봐야 되냐, 이거 굉장히 이것도 너무 특이했어요. 네. 보통 디즈니 영화가 개봉을 하면 당연히 자막을 봐야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그냥 그 원작에는 큰 관심이 없으시고 내 추억이니까 무조건 더빙. 그렇죠. 이렇게. 내가 거기에 되게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그 이제 불꽃남자 정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정대만 씨의 이렇게 토크를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정대만 씨의 매력 살짝 왜 제일 좋아하시는지. 약간 그 빈구미가 있어요. 그 여기 양아치 일진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에 농구 천재였다. 중학교 때 주니어 농구 천재로 나왔다가 어떤 계기로 해서 농구를 갖다 그만둬요. 그러고 나서 일진이 돼요. 머리를 갖다 단발로 찰랑거리면서 나오거든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생각난다. 어. 얼마 전에 누가 네. 그 한국판 실사 캐스팅을 하면서 그분이었나 봐. 그 약간 흑발의 단발머리. 맞아요. 누가 그분의 김연경 선수를 붙여왔어. 제가 굉장히 화가 나서 김연경 선수는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된다. 화가 진짜 많이 났어. 기억이 나거든요. 네, 어쨌든 그분이구나. 네, 제가 이제 그 슬램덩크를 봤던 시절에는 네. 이제 중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당시 한창 네. 긴 머리 남자에게 꽂혀 있을 때였거든요. 왜냐면 순정 만화의 주인공들은 다 긴 머리 남자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신성우를 좋아했고 어떤 테리우스 네, 시절에 그렇죠. 테리우스 시절에 막 그래서 무조건 미남자는 긴 머리가 국룰이다. 미남자라는 표현. 네, 미남자요. 그렇죠. 그 네. 당시에 많이 썼었던. 그렇죠. 미소년 아닙니다. 미남자예요. 미남자입니다. 네, 미남자는 무조건 긴 머리가 장발이 국룰이다 해서 엄청 진짜 정대만한테 몰입해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네, 네. 그러면 그 만화 안에서도 정대만 씨가 잘생긴 인물로 나와요? 그런 거 같지는 않은데 그냥 불꽃 남자 정대만으로 나와요. 그게 뭐야? 하지만 내 눈에만 잘생겨야 돼요. 그 만화 스토리 안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은 네. 서태웅이에요. 짐송님 픽입니다. 서태웅 씨가. 서태웅이 나오는데 저는 약간 그런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네 저는 약간 그 있잖아. 마이너까지는 아니지만 왜 주연 말고 약간 서브남주병. 서브남주병이 있어요. 제가 서브남주를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정대만한테 한참 미쳐가지고 근데 거기서 정대만이 이제 그 감독님이 이제 안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KFC 할아버지. 네, KFC 할아버지에서 안 선생님 농구가 하고 싶어요라고 해서 이제 막 울면서 이제 쌍코피 터뜨리고 우는 장면. 그게 정대만 씨예요? 네, 그게 정대만이에요. 그 단발머리였나? 짤은 봤는데. 아니 그때 단발머리 아니죠? 단발머리예요. 그래? 단발머리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안 선생님 농구가 하고 싶어요. 이렇게 우는 장면이 있어요. 부인의 그 싸이월드 대문이었습니다. 아주 유난을 떨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날 정대만이 머리를 깎고, 네 머리 자르고 이제 상큼하게 이제 상고머리를 하고 옵니다. 상고머리라고 옵니다. 네. 이쯤에서 언니의 연령대를 알려주면은 같이 공감하면서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 마이 갓. 왜 우리는 그냥 다 얘기했으니까 늘. 네. 저랑은 언니가 7, 8년생이에요. 7, 8년생이고. 네. 요때가 근데 신기하게 누군가는 나이 터울이 많이 난다고 하면 많이 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때가 네네. 약간 대동단결 잘 되는 것 같아요. 완전 요 세대까지가. 네. 이 세대까지가 이제 데모를 신나게 했었고 뭐 그랬던 세대이기 때문에 미남자 얘기도 저는 미남자라는 단어를 어디서 봤냐면 어머 오스칼님 미남자라고 하는 베르사유 회장님. 제 인생 만화의 탑 1입니다. 네. 향기로운 꽃 이런. 네, 그것도 이제 그 일본 노래였죠. 그건 일본 노래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네. 최근에 인터넷에서 그 노래를 접했던 거는 그러니까 정열과 화려함 속에서 살다 갈 거야. 자연을 살리자 지구를 지키자 이거를 붙인 시리즈를 보고 캡틴 플래닛이랑 이때 보고 크크크 웃는 사람들을 보면서 동년배인가 생각했거든요. 그쵸,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정대만은 잘생긴 사람은 아니지만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혼자서 약간 이렇게 자뻑에 취하는 애예요.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약간 마음에 들었고 이름을 너무 잘 지었는데 대만이 지금 그 묘사한 캐릭터 얘기를 들으면은 그쵸. 정대만 너무 잘 지었는데? 그때 제가 그 닥터코 하면서 약간 듣기는 했는데 이거 이름 지으시는 분이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아니 너무 잘 지었는데요?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강백호 정말 찰떡이잖아. 그리고 제일 인기가 많고 잘생긴 게 서태웅이라는 것도 맞아요. 강백호, 뭐 정대만, 뭐 서태웅 이런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인기 많을 것인가? 너무 인기 많은 이름은 서태웅이잖아. 누가 봐도 서태웅인데. 그러니까 너무 인기 많은 애 이름이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앞에 서태까지만 나와도 어머 진짜 뭔가 약간 이렇게 딱
분위기가 딱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게 있었죠. 그분은 지금 엔터사를 차렸더라도 왜 예명 잘 지어가지고 그쵸. 빵 뜨는 애들 네네. 있잖아요. 어머 웬일이니. 네. 네. 생각해보면 다 그래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렇다. 약간 이런. 사실 그거를 한국에 가져와서 이름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되게 연예기획사 맞아요. 신인개발팀에서 할 법한 일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연예기획사고 뭐고 진짜 정말 길거리 캐스팅하고 그쵸. 그 다음 주에 캔커피 광고에 나오던 그럼요. 시절이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네. 왔는지. 왜 더빙으로 봐야 되느냐. 네네네. 그래서 제가 정대만을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서 정대만이 이제 끊임없이 그 영화에서 네. 본인의 의지, 뭐 멘탈 이런 것들 굉장히 싸웁니다. 네. 내 이름이 뭐야? 내가 누구야?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누구야? 나는 정대만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내 이름은 정대만 이게 있어요. 네. 그 정대만이라는 그 이름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치. 네. 그 딕션으로 들어야지. 그 딕션으로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기를 쓰고 더빙판으로 봐야 된다. 나는 무조건 더빙이다. 나는 네. 이름은 물론 거기에는 자막에도 네. 뭐 서태웅 정대만으로 나왔다고는 하는데 저는 일본어를 알잖아요. 네. 들릴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거슬릴 수가 있을 그 약간 덜컥거리는 느낌이 거죠. 예. 약간 유격 느낌이 있지. 그래서 이게 아닌데 지금 잘못 찾아온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서 네. 저는 무조건 더빙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슬램덩크를 아시는 분이라면 네. 일단 더빙을 먼저 보고 왜냐면 내가 본 슬램덩크를 보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일단 처음은 더빙을 보고 네. 추억에 한번 적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막을 보시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두세 번 봐도. 네. 네. 근데 이제 왜 우리 혼세님한테 네. 영화만 봐도 돼라고 하셨던 분은 왜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지 네. 알 것 같아요. 어떻게든 한번 보게 하고자. 아니요. 아니에요? 이노우에 감독이 네. 사실 이 슬램덩크 영화판을 만들 때 슬램덩크를 처음 보는 어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처음 보는 세대들도 있을 거고 우리 세대만 보라는 법은 없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뭔가를 좀 친절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아예 그 시작하는 단계 자체 그 다음에 주인공 시점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은 원래 슬램덩크의 주인공이랑 영화 주인공이 달라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반전이 있었죠. 그러면 원래 만화에서 나온 주인공이 최애였던 분들은 조금 섭섭하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실 슬램덩크의 주인공은 강백호고요. 강백호의 성장 과정과 그가 농구를 갖다가 해 나가면서 겪게 되는 그 인간 관계랑 그리고 본인의 이런 성장하는 뭐 인간적으로서도 네. 농구 실력으로서도 성장하는 그런 모먼트들을 함께 웃고 즐기고 눈물도 흘리고 이런 거를 공감을 하면서 봤던 만화기 때문에 그 실력이 성장하면서 얘가 이제 점점 성장하는 걸 보면서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원래는 이 만화 슬램덩크 원작 자체는 이제 강백호 시점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일단 길잖아요. 네. 주인공 개개인들의 그런 서사가 되게 잘 담겨져 있고 네. 왜 강백호랑 서태웅이 아웅다웅하면서 원수가 되고 이제 뭐 이런 것들. 그 카카오 이모티콘에 나온 싸대기 때리는 짤로도 많은 어린 친구들이 잘못 알고 있는. 네네. 그 둘은 누구예요? 원래 이렇게 하이파이브 이렇게 탁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서태웅과 강백호예요. 네, 그렇구나. 마지막에. 왜냐하면 서태웅은 이때까지 혼자서 농구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혼자 원톱이야. 그냥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패스를 하건 뭘 하건 간에 믿지를 않아요. 그냥 내가 잘해야 내가 잘해서 내가 이 팀을 승리로 이끌어야 돼. 그러니까 팀워크가 아니고 나인 거예요. 내가 잘해야만 돼. 그리고 만약 뭔가가 안 됐을 때 내가 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근데 나중에 이제 본인의 이런 한계점과 고쳐야 될 점, 그 다음에 늘 안 선생님이 지적했던 것 이런 것들이 떠올리면서 처음으로 백호한테 패스를 하는 그런 명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성공시켜서 그 둘이
처음으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왜 이렇게 앙숙이 되어 원래 처음부터 이제 왜 앙숙이 되었는지 이런 서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영화를 봤을 때는 약간 불친절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빨리 감기로 해서 애니메이션이라도 보고 봐라라고 1.5배라도 1.5배, 1.75배라도 보고 해라. 그래서 약간 중간중간 건너 뛰어도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게 조금이라도 그 캐릭터들만의 서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언니 그러면 언니가 한동안 슬램덩크 덕질을 하던 때가 몇 살이었어요? 고등학교 때였죠. 고등학교 때? 네. 그럼 그때는 이런 것도 좀 재미있어 하실 것 같아요. 최근에 슬램덩크를 이제 이 붐을 보면서 왜 이렇게 난리야라고 하는 분들은 근데 그 당시에 슬램덩크 봤던 사람들은 덕질을 어떻게 했어? 이렇게 덕질? 만화책으로 했죠. 만화책이랑 이제 비디오. 비디오가 그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나온 게 아니라 그때는 또 트위터가 뭐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죠. 저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만화 영화를 많이 했었잖아요. 어렸을 때 만화 영화를 많이 했었잖아요. 애니메이션을 TV에서 많이 틀어줬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영향도 있었고 저처럼 뭐 보물섬이나 IQ 점프나 이런 거 많이 봤던 세대들은 네 어렸을 때부터 그 만화책방을 들락날락 거리면서 막 이렇게 빌려보는 게 일상이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슬램덩크를 안 보다가 제가 이제 남녀공학이었는데 예고여가지고 남자애들이 엄청나게 보는 거예요. 슬램덩크를. 중학교 때도 있어서 중학교 때 이제 드래곤볼 보고 뭐 북두의건 보고 그거는 또 힙합 엄청 보고 힙합은 그 뒤에 세대인가? 힙합은 그 뒤에예요. 김수용 씨 힙합. 김수용 씨 힙합. 네. 그것도 되게 기억에 남는 남자애들이 되게 많이 봐서 흥한 만화의 대표적인 계보에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 힙합이 나왔을 때가 한창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인기 가요를 올라섰고 이제 듀스랑 막 나오면서 엄청 힙합의 붐이 일어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미국에서 막 들어온 오렌지족들의 입성. 오렌지족. 네. 그렇지. 그런 거 더불어서 이제 힙합의 붐이 일었었던 때고 이제 이태원의 그런 그 문나이트 이런 데서 엄청나게 이제 그걸 끌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김수용 씨 힙합이 붐을 타고 일어나니까 대중문화의 이런 흐름과 맞물려서 가게 된 케이스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제 96년도, 97년 제 96학번인데 96년도, 97년도에 이제 언플러그드 보이 뭐 이런 나오면서 이제 일단 여자애들 이건 남자애들이건 그때 당시 한참 스케이트보드에 미쳤었죠. 그렇죠. 네. 이거 무조건 힙합 바지에다가 체인 걸어줘야 되고. 맞아. 청기영 작가님은 정말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요즘 좋아하면 올리는 그 좋아할람 짝짝짝에 미쳐있기 때문에 아 진짜 이런 생각 어떻게 하지? 무슨 청기영 작가님 정말 천재 만재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언플러그드 보이의 영향으로 이제 강남과 강북 일대 교복이 바뀌게 되죠. 그렇죠. 네. 애들이 이제 그 교복도 바뀌게 되고 그리고 학원 가거나 할 때 옷을 갈아입으면 그 동네 바닥을 다 청소하게 되는. 그렇죠. 현겸이가 큰일 했습니다. 아주 바닥을 현겸이가 큰일 했어요. 쓸고 닦고 다 했어요. 아주. 그러니까 악정으로 이걸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 이제 실핀 같은 걸로 할 것이냐 뭐 이런 실핀으로 할 것이냐 압정으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서 이제 찢어진 청바지 이런 것도 유행을 하면서 그 청바지를 칼로 그을 것이냐 못으로 긁을 것이냐 돌로 그을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찢어진 청바지가 나오지만 그때 당시에는 직접 청바지 찢었어야만 했습니다. 가내수공업으로. 네. 그래서 가끔 찢어진 청바지를 이제 입고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할머니랑 같이 사시는 분들은 그렇죠. 할머니가 아유 그냥 애가 옷도 못 사 입고 이렇게 그냥 너덜너덜해진 걸 입고 다닌다면서 그걸 또 손수 다 깨매주셔가지고 퀼트를 해주시는 할머니의 사랑 퀼트를 해주시고 스포츠 리플레이 이런 거 입으면서 다들 난리가 났던 할머니는 이거 왜 꼬매주고 난리지 이제 난리가 나죠. 아유 나는 너 무릎 시려울까봐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러니까 무슨 옷 한 벌 못 입는 줄 알면 어떡하냐고. 우리 집 이렇게 못 사는 이런 집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던 시절이 있었네요. 네,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한창 이제 그걸 빌려봤는데 하필 또 수업 시간에 빌려본 거예요. 아니 그 시험 시간? 시험 기간에 빌려본 거예요. 집에서. 너무 재밌지. 너무 재밌죠. 더 재밌잖아. 네, 뜨뜻한 아랫목에서 약간
그 이불 안에다가 이제 책을 숨겨놓고서 네. 귤 까먹으면서 이렇게 네. 머리만 내밀고 약간 이렇게 그 문제집과 자습서와 막 이런 거를 약간 이렇게 겹쳐놓고서 이렇게 있었는데 척추가 아작나지. 네, 엄마한테 들킨 거죠. 네. 네, 엄마가 들려가지고 이제 등짝 스매싱 날리시면서 이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게 준언니 어머니는 농구부 주장 출신입니다. 그냥 농구부가 아니고 주장을 하셨던. 네네 주장을 했었던. 네네네. 예, 농구 선수 출신인데요. 어머니가 어디 출신이시죠? 경상도 상주요. 상주의 강백호. 네, 거의 상주의 정대만이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 네. 손이 진짜 크고 매워요. 그래서 그 손으로 이제 얻어 맞으면은 네. 날아가고 이랬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엄마한테 이제 등짝 스매싱을 한주 풀어가지고잖아. 엄마가 시험 기간에 네가 대학을 지금 가려는 거야 말리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났죠. 네. 그러니까 엄마한테 이리 내놓으라고. 그래서 엄마 이거 찢으면 안 된다고 빌려온 거다고 해서. 내용이 무슨 내용인고 하면서 엄마가 이렇게 안을 이렇게 딱 봤는데 농구 내용이잖아요. 뜨거운 코트를 가르면 네. 너 얘기하고 있어. 보다가 엄마 이제 한 권만 본 거예요. 네. 한 권을 미리 이렇게 쓱 본 거예요. 재밌는 거지. 이거는 용서해주겠다. 장르물로. 네, 슬램덩크만은 용서해주겠다. 엄마가 허락하는 농구 장르물. 엄마가 허락한 유일한 만화. 엄마가 허락한 유일한 만화. 엄마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 같은 만화. 슬램덩크. 네, 엄마가 그때 당시에 만화책을 2개를 허용해 준 게 있었어요. 네. 미스터 초밥왕과 네. 슬램덩크입니다. 장르물에 약하세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거는 약간 청소년 권장도서 같은. 왜냐면 저희 엄마도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베르사유 정민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셔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만화가 이제 김혜린 작가라고 있어요. 비천무 그린 작가. 북해의 별과 그래서 그 작가를 저희 엄마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는 엄마랑 같이 이제 만화책을 빌려보거나 사서 보거나 했죠. 네,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네, 안 보진 않았어요. 독서실 가서도 보고 다 봤는데 심지어 이제 할리퀸 소설도 빌려보고 이랬는데 그래도 이제 공식적으로 엄마가 허락한 만화는 슬램덩크와 미스터 초밥왕이었다. 미스터 초밥왕은 초밥이 너무 맛있게 보여서 저희 엄마도 초밥을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결국 자기 위주 본인이 좋아하시는 이게 교육적으로 좋아 안 좋아 이런 게 아니라 네네네. 이건 내가 농구의 세계를 아니까 그렇죠. 초밥은 너무 맛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당시에도 그런 뭐 동인지 같은 그런 게 왜냐면 모르겠어요. 슬램덩크 하면은 동인지의 끝판왕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면 저처럼 슬램덩크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몸 좋은 남자애들은 많이 나오더라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또 굴비역듯이 엮어보자면은 동인지 하면 또 이제 슬램덩크의 시대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아키하바라 이런 데 가면은 아키하바라 그다음에 저기 어디 이키부쿠로 이런 데 가면은 이제 동인지 파는 그 이제 그 모노가타리라고 이제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만다라께 뭐 이런 데 엄청나게 그 동인지들이 쏟아나고 우리나라 코믹전 있잖아요. 뭐 그때 당시에 아마 아카전이었을 거예요. 아카전에서 그 동인지들 그 수많은 만화가들이 수많은 유명 만화가들부터 비롯해가지고 음지에 있던 만화가들까지도 아직 데뷔를 안 했던 그 선생님들이 선생님들께서 이제 슬램덩크를 안 그린 사람이 없었어. 정말? 이제 그거는 뭐 어느 커플을 가장 밀었어 이게 아니야. 그냥 나오면 사요. 그러니까 내 취향과 상관없이. 내 취향과 상관없이 무조건. 그러니까 약간 마블 덕후인 사람들이 누가 나와도 어쨌든 마블 신작이 나온다로 와르르 사는 그런 느낌인가 봐. 약간 믿고 보는 동인지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밀던 커플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냥 정대만만. 저는 그 당시에 동인지 커플을 갖다 밀었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원작이 충실했던. 저는 오로지 정대만. 이제 홍대섭도 있고 채치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상대편 그 농구부 멤버들 중에서 굉장히 그
괜찮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제가 또 좋아하던 상대편에 좀 괜찮았던 선수가 윤대협이라고 또 있었고, 예. 이름 진짜 잘 짓는다. 대협이 윤대협 어떡할 거냐고. 이름을 너무 잘 짓는다. 정대만 윤대 송태섭. 사실 근데 슬램덩크라는 만화 자체가 훌륭한 거는 너무 세계적으로 그쵸. 알려져 있으니까 네, 우리가 네.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 없지만 나는 이 한국에서 만든 팀이 너무 엄청난 일을 했다고 그쵸. 생각해요. OST도 너무 좋고 뭐 만화 한 번도 안 본 저도 맞아요. 알만한 OST니까. 그때 당시 제목도 붐이 그렇고. 그때 당시 붐이 일었죠. 이제 조던 난리가 났고요. 조던 신발 난리가 났고요. 그 다음에 농구 네. 그 운동복, 네. 운동복부터 해가지고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히트를 쳤던 아이돌들이 타이틀 말고 후속곡 활동을 할 때 꼭 농구 저지를 한 번씩은 너무요. 입었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이게 최창민 이런 진짜 미소년 네네네. 나왔을 때 엄청 까리했었잖아요. 까리하죠. 영웅이랑 네. 짱이랑 너무 귀엽잖아요. 그 짱아들 그 기억나세요? 그 반팔 티셔츠에다가 패딩 조끼. 막 패딩 조끼 뭐 패조. 민소매 뭐 이런 약간 농구 큰 거 그런 거 이제 입고 나와서 맞아. 이렇게 뭐 등 번호 쓰여진 거 입고 나와서 막 그랬고 그 다음에 한창 그 붐을 타고서 이제 연대 고대 네. 농구 시리즈 그게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응답하라 이제 1994 보면은 네. 나오잖아요. 왜냐면 저희는 응답하라까지 갈 것도 없이 캥 작가님이 이상민 선수에 돌아 있어서 자기가 살면서 이렇게까지 누구를 미친 듯이 좋아해 본 게 아마 그게 시작이었던 게 늘 은지원 씨 얘기를 하지만 그 전에 이상민 씨거든요. 우지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잭스키스를 엄청 좋아했는데 그리고 그만큼 내가 뭔가 진짜 미친 듯 덕질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상민 선수라고.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때도 맞아 그때 농구 대잔치도 TV에서 막 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네. 그래서 되게 유명했었죠. 그때 이제 농구 배구가 되게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뭐 배구도 이제 뭐 하종화 선수, 뭐 만학길 선수 해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고. 마지막 승부는 어느 시기예요? 그 시기입니다. 92년도예요. 빠바밤빰빰빰빰빰빰빰빰 그치. 그 장동건과 손지창 나온 드라마 농구 드라마 처음부터 노래 너무 알 수는 없는 거야. 노래 진짜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가슴이 진짜 벅차오르잖아요. 내 전부를 거는 거야 모든 네. 순간을 위해. 너무 그러니까 농구 붐이 노래빨도 진짜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받. 그때 당시에는 그 드라마의 사운드 트랙이 굉장히 히트를 치던 시기였기 때문에 히트를 친다. 진짜 말 문이 히트다 히트. 히트다 히트. 히트를 치던 시기였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이제 걸어서 하늘까지 뭐 이런 거. 예. 맞아. 눈 내리는 밤은 언제나. 참기 힘든 지난 추억이. 가슴 깊은 곳에 숨겨둔 너를 생각하게 하는데. 그렇지. 어둠 미로 속을. 헤매는 과거에는. 그만해야 돼. 아니 왜 이런 것만 기억나냐고. 그래서 그때 진짜 그 농구 붐이 일었던 당시에 농구 드라마 마지막 승부가 이제 완전 피크를 찍었었고요. 그때는 너무 재밌었던 것 같은 게 그렇게 손지창 뭐 장동건 김민종 막 이런 분들이 그렇게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막 연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듀엣으로 막 더블로로 노래를 불러. 그때는 그 노래가 또 너무 좋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는 왜 그랬냐면은 우리나라의 그 엔터 그 시스템 자체가 뭔가 약간 롤 모델로 삼을 만한 그런 엔터 시스템 자체가 저기밖에 없어. 홍콩밖에 없었어요. 같은 동양권 안에서 홍콩, 일본인데 일본은 상대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들어오지 않았었고 그나마 어렸을 때부터 접했던 게 이제 홍콩 영화란 말이에요. 홍콩 영화들인데 이제 거기서 홍콩 가수들이 뭐 우리가 많이 아는 뭐 성룡, 주윤발, 유덕화 이런 분들이 다 그 가수 겸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기억나는 게 저희 언니가 먼저 좋아해가지고 저랑 우리 언니가 임지령 씨를 좋아했어요. 임지령 씨를 좋아해서 임지령 씨 무슨 나온 그 쫓아가는 선생님과 도망가는 아이들이었나 막 그런 영화도 막 보고 이랬는데 그분도 노래를 진짜 잘해가지고 그걸 테이프로 사서 막 발라드 노래도 듣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 맞아. 그 사람도 정말 어쨌든 되게 잘생긴 사람이 그쵸. 데뷔를 해서 배우로 한번 잘 되면 음반을 한번 내고 그래서 왜 여명 씨나 이런 분도 그러니까 여명 씨 너무 좋죠. 곽부성 너무 잘생겼잖아. 친구들이 제가 그 본명 성씨가 곽씨인데 친구들이 야 너네는 곽씨는 유명한 사람 없어? 라고 얘기하면 곽부성? 아무 생각 없이 제 성이 그렇게 흔한 성은 아니어가지고 순위를 보니까 20위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참 그때 이제 동방불패가 유행이었어가지고 임청아 씨. 제가 방금 말한 임지령 씨. 네. 임채무 씨. 돼지바. 여러 가지. 이마룡 씨도 계시고. 네. 근데 그 이미 그 수풀 님자여야 되거든요. 그치. 네, 그게 한자가 똑같아요. 한자가 달라요. 임청아 씨는 수풀 님 씨예요? 수풀 님자예요. 축하드립니다. 네네. 네. 일본에서 하야시로 불리고 있고. 네네. 그렇지. 네. 우리 엄마 이제 저희 어머니 성함도 네네. 본명 말하지 않겠지만 네네. 그 일본어로 불렀을 때도 일본에도 이름이 있는 네네. 그런 좀 자수산 이렇게 있어요. 오늘 하루 밥은 잘 챙겨 먹었나요? 스스로를 사랑하는 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을 식물처럼 돌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를 돌보는 첫 번째 방법은 밥은 잘 먹는지, 잠은 충분히 자는지 생활 습관을 스스로 돌아보는 거예요. 가끔은 나를 위해 밥 한 끼를 예쁘게 차려 먹는 것처럼 나의 소소한 행복을 위해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전해주는 브랜드 테라브레스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입안 건강을 생각해 인공적인 화합을 제거하고 좋은 성분만 남겼습니다. 무알콜, 무색소, 무인공향료 성분으로 맵지 않고 순하지만 확실한 개운함을 느낄 수 있는 테라브레스. 국내 공식 총판 온누리 스토어에서 구매하시면 가장 좋은 혜택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딸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소중한 나의 치아 건강을 위해 테라브레스 가글로 하루 2번 상쾌하게 오래 지속되는 일상 속 행복을 느껴보세요. 그때 홍콩 영화 본 얘기를 하니까 진짜 기억이 많이 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이제 가수 하시는 분들이 솔로로 하시는 분들은 예, 그 그 배우도 같이 겸업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분리가 안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원소스 멀티유즈. 네. 다 잘했었어야 됐었고 그런데 이제 좀 더 이제 시대가 이제 그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분업화가 되죠. 가수는 가수, 배우는 배우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죠. 심지어 저는 기억나는 게 옛날에 토토즐이었나 거기에서 서태지와 아이들이 또 예능을 뛰던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있었죠. 예능에 나와서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본인 곡을 가지고 자기를 좋아하는 팬을 위해서 뭔가 이벤트를 해주는 가수 역할로 뮤직 드라마 같은 걸 했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막 음식도 준비해서 짜잔 보여주고 막 이런 연기를 했던 거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어릴 때. 저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그때 이제 신인들 데뷔를 갖다 하기 전에 약간 검증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뭔가 있었어요. 토요일날 했던 건가 일요일날 했던 건가 아무튼 그런데 거기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어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네. 거기서 최하위. 당시 여러분은 사실 가수로 하면 안 된다. 어머. 이런 그것까지 받았어요. 네, 그때 상대편으로 나왔던 팀이 이오스인가 그랬나? 어머, EOS. 네. 넌 남이 아니야. 내 안에 있어. 아무튼 그 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렇게 약간 대결 같은 걸 했었던 건데. 옛날에 예능이
되게 재밌는 게 많았구나. 네, 근데 진짜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당신은 이 무대에서 내려가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약간 뭐 서태지 씨는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약간 런웨이를 떠나줘 주셨습니다. 맞아, 그런 것처럼. 굉장히 그 평론가들 점수가 진짜 최하위로 나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서태지와 이제 난 알아요로 나왔을 때 평론가들 점수는 이제 그거는 이제 신경 쓸 게 아니게 됐죠. 그리고 심지어 평론가들이 나나라요가 이미 붐이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혹평을 하면 사람들 반응이 아마 너네 이해를 못했구나. 니네 이해를 못했구나. 였을 것이요. 네네. 그런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이제 실험적인 음악들도 많이 했었고 어쨌거나 저는 그 당시에는 사실 락을 좋아했기 때문에 서태지와 아이들의 음악이 그닥 반갑지만은 않았어요. 어떤 그 최애가 내가 이때부터 이 사람부터 나는 최애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아티스트 누구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지독한 사대주의로 인하여 본조비요. 본조비. 네. Shut the and you are too dead. 네, 본조비 씨. 네네. 본조비 씨. 네, 우리 조비 오빠. 조비 오빠. 네, 조비 오빠. 아직까지도 활동하고 계세요. 조비 오빠의 매력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생겼잖아요. 이런 걸 얘기하는 팟캐스트 별로 없을까요? 조비 오빠의 매력.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얼굴을 저 몰라가지고.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고 이제 뉴저지 출신인데 진짜 잘생겼고. 그리고 일단 목소리가 그치 진짜 제가 봤을 때 100만 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목소리예요. 그 긁는 소리로 긁는 소리인데 진짜 아무도 본조비는 흉내를 못 대요.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그 락 장르로 이제 LA 메탈 장르로 이제 나왔다가 그 같은 이제 그 스래시 메탈 쪽 이제 스래시 메탈을 했던 메탈리카나 메가데스나 이쪽에도 엄청 까여가지고 그 본조비는 락이 아니다 팝이다 라는 약간 이런 소리를 갖다 들으면서도 굉장히 우리 조비 오빠는 꿋꿋하게 전 세계에서 활동을 하시고 제가 고3 때 내한을 하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못 갔죠. 근데 그 당시였으면 못 갔을 것 같아. 고3이었는데 못 갔죠. 당연히 못 갔죠.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틀어놓고 거기서 나오는 중계방송 같은 라디오로 들으면서 이제 여기는 지금 본조비 공연장이 열리고 잠실 최종 경기장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런 거를 이제 나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라디오로도. 와. 그래서 이제 그 콘서트를 예전에는 이제 TV에서 가끔씩 해주던 때가 있었어요. 무슨 기념일 날 때 그거를 녹화를 떴단 말이죠. 그 녹화를 갖다 뜨고서 이제 비디오 테이프 시절이니까 녹화를 떴어요. 녹화를 떴는데 나중에 불안해. 나중에 저희 아버지가 테이프 발랐어요? 네. 그 위에다 다른 걸 녹화하는 거 한 거예요. 이게 또 그 시절이 아닌 분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카세트 테이프나 비디오 테이프에 뭔가 녹음을 했을 때 그 위에 상단에 테이프 같은 거를 바르면 다시 공테이프처럼 그 위에 덮었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쵸. 저 진짜 하늘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고 어떡해. 갈 수가 없었던 거를 갖다 겨우겨우 TV에서 그거를 해놓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요즘처럼 유튜버에서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어떡해. 완전히 진짜 막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너무 우니까 아빠가 한 번도 저에게 뭐라고 한 적이 없는데 되게 혼을 내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뭔가 제가 되게 아마 때를 쓰고 억지로 부렸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거 하나만 오롯이 바라보고서 뭔가 되게 약간 저거를 한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노력을 한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이제 와르르 무너지면서 되돌릴 수도 없는 거니까 엄마가 진짜 전혀 안 그러시는 분. 엄마가 더 화를 내면 냈지. 맞아. 더 혼을 내면 냈지. 막 그러진 않으신 분인데 아빠가 화를 내니까 나한테 와서 울지 말고 엄마가 돈 줄 테니까 뮤직비디오 사오라고.
가서 CD든 테이프든 뭐 저기 뭐 뮤직비디오든 뭐 공연 실황 테이프든 사오라고. 본주택 가서 사오라고. 멋지다 어머니. 그걸 어디서 구하냐고. 그러니까. 근데 구하는 데가 있었죠. 구했어요? 구했죠. 샀죠 또. 그럼 본조비 덕질은 그럼 그렇게 그냥 음악 듣고? 아니요. 그 다음에 이제 한뮤직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한뮤직의 뒤에 보면은 네. 옛날에는 이제 그런 뭐 클럽, 뭐 하이텔 라오누리, 그 천리안, 천리안 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저는 유니텔 있었을 텐데 그것도 전이었어요. 그 전이었어. 독자 그림 대회 이런 거 있지. 독자 엽서 대회, 독자 그림 대회 막 이런 거 막 실어주고 막 이런 그 코너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약간 동아리 형식으로 서클 모임? 그래서 우리 이런 거 같이 해봐요라고 해서 팬클럽 모집 이런 것도 다 있었어요. 본조비 한국 팬클럽 모집이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설렜을까. 와 너무 설렜잖아요. 거기 당장 가입을 했죠. 당장 가입을 했는데 거기에 가입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 분들이 다들 만화가들 쪽이야. 선생님들. 우리 또 선생님들이셨어? 거기 가입된 분들이 다들 우리 선생님들인 거야. 어머. 아 진짜로. 진짜 그러면은 그냥 메이저에서 눈앞에서 떡밥 만들어 주시고 그 장난 아니죠. 그려주시고. 근데 이 그 만화가들의 자료들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네. 하루 종일 언니네 그 만화가 언니네들 집 가가지고 하루 종일 자료 보고. 너무 좋았겠다. 매일매일이 영상이었어요. 저는 진짜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그러면 그 클럽의 활동은 뭐예요? 클럽에 지금 이름이 뭐였지? 약간 레드불 비슷한 거거든요. 레드불스다. 레드불스? 네. 오. 레드불스였어요. 그 이름이? 예, 이게 한국 본조비 그 팬클럽 이름이 레드불스였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랑 만나가지고 뭐 음악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악 듣고 이제 그 옛날에 그 MTV랑 이런 데서 해가지고 위성방송 이런 거 아니면 미국에서 이제 녹화돼서 온 뭐 라큐멘터리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라큐멘터리랑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테이프로 다 들여와서 그거를 갖다 또 복사해서 파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 낙원상가 같은 데서 사람들이 약간 세운상가 세운상가 거기서 그런 거를 많이 팔고 그랬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세운상가랑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대 앞에 보그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 이제 가면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비주얼 락 밴드, 뭐 엑스제팬, 뭐 루나 씨, 뭐 라캉시에 이런 팀들이 이제 쫙 이제 복제돼가지고 딱 있는데 그거 돈 주고 사는 거야. 사서 집에서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회 같은 거가 또 이제 또 다른 그룹들 새로운 그룹들이라던가 다른 뭐 이제 이런 이슈라든가 뉴스들 있을 때 영상회를 해요. 그래 영상회를 그렇게 했다. 옛날에 이제 신촌에서 많이 했어요. 이제 백스테이지라는 데에서 영상회를 했고 그다음에 락월드라는 데가 있어요. 죄송한데 그 인근 부동산업을 하셨다거나 그런 건 아니시고 상호를 굉장히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고 아니요 제가 거기에다 심지어 전 락월드에서 알바도 했었어요. 대학교 때 알바도 했었는데 락월드라는 데가 어떤 곳이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라이브 하우스 개념인데 시나위 뭐 시나위라던가 뭐 그 걸 그 묵직한 일이 될 거야, darling. 그치. 이 걸의 전신, 걸의 전신 밴드. 그 다음에 윤도현 씨가 처음에 데뷔를 할 때 가수로 데뷔하지 않고요, 배우로 데뷔했습니다. 정말? 정글 스토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어머. 그 정글 스토리라는 영화가 락월드에서 촬영이 된 겁니다. 와.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국 대중문화사 뭐 100년 이런 거를 할 때 늘 임진모 씨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이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덕질의 역사를 계속 이렇게 쭉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언니처럼 지금까지 현역의 덕판에 있는 사람은 정말 없을 것이다. 저랑 이제 유일하게 비슷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요? 현업 김정모 씨라고. 김정모 씨. 김정모 씨 이제 그 SM의 그 유일한 밴드였죠. 심지어 트랙스. 본인이 락덕후 출신이면서 이제 락 음악을 직접 또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근데 그 친구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이 정말 20세기 대중 문화, 네. 대중 가요, 대중 문화, 대중 음악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이 소스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 임신보 씨가 네. 진짜 자기 뒤를 이을 만한 유일한 후계자라고 진모 다음 정모 이런 느낌이네요. 엄청 칭찬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라골드에서 윤도현 씨가 배우로 했던 거의 데뷔작으로 네네. 추정되는 네네. 어떤 정글 것을 스토리. 촬영했다. 네네. 그 아마 음악을 신해철 씨가 하셨을 거예요. 와 네. 대박이다. 약간 진짜 지금으로 레전드 오브 레전드들의 만남이죠. 네, 그때 이제 뭐 그 지금 얘기하면 아실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네, 화라산 아세요? 화라산? 몰라요. 활주로 아세요? 몰라요. 활주로 화라산이라는 국내 락 밴드가 있었어요. 네. 아유 네. 웃으면 안 돼. 진지하게 그분들의 팬들이 듣고 계실 수 있어. 약간 진짜. 들국화 시절 얘기예요. 네. 거의. 예. 거의 들국화 시절 얘기이기 때문에. 그 세 글자 밴드 이름이 많던 시절. 네. 신하위 들국화, 네. 백두산, 뭐 이제 화라산. 그쵸. 그리고 이제 대학가들에서 그 고유로 계속 내려오는 밴드부 네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가 소나기, 연대 소나기 출신이죠. 예. 홍대는 블랙테트라예요. 오. 그리고 저기 그 경희대는 네이키드. 경희대 핫하네요. 네이키드. 네이키드입니다. 네이키드.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또 어디냐 건대가 옥슨이었나? 와. 그래서 예, 저는 이제 뭐 옛날 뭐 강변가요제, 대학가요제를 다 본 사람으로서 예. 우리가 지금 요즘 푸디를 보는 마음으로 네. 아유, 요즘에 어떤 애들 나오는지 좀 알아야지. 그쵸. 이러면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응답하라 1988에서 그 신해철이 이제 무한궤도로 네, 무한궤도 네네네. 무한궤도로 나왔을 때 다들 막 이렇게 막 누가 대상이야 누가 난 쟤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 당시 그대로 그걸 보면서 그대로 시전을 했던 사람이 접니다. 그 연도에 네. 그 회차에. 네. 88년도잖아요. 88년도잖아요. 네. 88년도에 참 인재들이 많았어요. 담다디 이상은 씨가 강변가요제 88년도입니다. 대박이다. 네. 저 이상은 씨 진짜 팬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팬레터도 막 맨날 5장 넘게씩 쓰고 이랬어요. 저도 팬레터 쓸 때 5장 넘게 써요. 네. 안 물어보셨죠? 네. 그러면은 본조비 다음에 이상은이에요? 아니죠. 본조비 전에 이상은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해철이었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 계보가 다 그냥 저는 다 락인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신성우 씨도 되게 좋아했었고 잘생겨서. 근데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에 신성우 씨나 김원준 씨 같은 사람이 그렇게 노래를 하고 그렇게 작곡을 한 건 말이 안 돼. 저는 나중에 알았거든요. 김원준 씨가 그 했던 대부분의 히트곡을 본인이 다 만드셨어요. 몰라서 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야, 대박이다 뭐 이랬더니 그때 같이 일하던 선배님이었나? 옛날에는 저래야지 연예인을 그쵸. 했어라고 얘기하면서 맞아요. 회한이 담긴 말투로 얘기하셔가지고 옛날에는 심지어 김원준 씨도 옛날에 노래 처음에 나왔을 때 저게 무슨 노래냐라고 많이 그런 호평을 받으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랑 또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진짜 많이 참 바뀌었구나 세월이. 그렇구나.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고 옛날에는 저랬는데라는 왜냐면 서태지와 아이들도 자기가 다 자작곡해서 나온 곡들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보면은 그랬는데 이제 제가 별로 그쪽에 대해 신경도 안 쓰고 있었다가 교실 이데아 왜 바꾸지 않고 네. 남이 바꾸기를 바라고만 있을까? 그쵸? 네. 우리나라의 유일한 슬래시 밴드였던 크래쉬가 나오죠. 어디에? 그 교실 이데아에? 왜 바꾸지 않고 남이 바꾸길 바라고만 있을까? 이거 크래쉬 안흥찬 씨가 하신 거예요. 네. 몰랐어. 에? 몰랐어. 아, 그냥 진짜요? 나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다 한 건 줄 알았고. 아니에요. 그 공연 영상을 보면은 두둥 하면서 이 핀라이트가 안흥찬 씨한테 빡 펼쳐집니다. 그거는 왜 바꾸지 않고 마음을 졸이면 그 목소리도 그분이 하신 안흥찬 거고? 씨가 하는 거예요. 너무 어릴 때 봐가지고 그런 세세한 걸 안 봤나 보다. 그런 것까지 다 모르시죠.
예전에 그 왜 바꾸지 않고 남이 바꾸길 바라고만 있을까를 거꾸로 돌리면 피가 모자라 배고파라는 피가 모자라 아이를 안 주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혼날 줄 알아. 이런 게 네. 나왔다 해가지고 이게 서태지 사탄설이 있었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안흥찬 씨 사탄설이었어요. 안흥찬 씨가 되게 옛날에는 정말 착즙을 하다 못해 그런 것까지 만들어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아니 왜냐면 옛날에 이제 그 당시가 한창 이제 케이블 TV가 막 생기면서 채널 V 네. 들어오고 그쵸. KMTV 이런 거 있을 때 KMTV 뭐 이런 거 뭐 쇼킹엠넷 있고 네, 이런 엠넷 VJ 네. 1세대가 있었던 최할리 씨, 네, 장영란 씨도 거의 출신이시고 그랬던 네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안흥찬 씨가 그때 당시 제가 되게 좋아하던 타임투락이라는 그 락 전문 그때 아마 엠넷이었을 거예요. 네. 엠넷에서 했던 그 락 전문 그 프로그램 MC를 하고 계셨었어요. 네. 타임투락의 MC가 또 신성우 씨도 타임투락 MC를 하셨고, 근데 이제 또 개인적인 거를 또 말씀드리자면 신성우 씨의 여동생분이 계세요. 네. 신동숙님이시라고 네. 계시는데 제 대학교 직속 선배입니다. 동양학과 추계예대 동양학과. 여러분 그 추계예대가 어디냐? 김민희 선수의 중앙여고 배구 선수를 굉장히 많이 배출한 배구의 명문 네네. 학교인데 네. 거기와 정문을 같이 쓰는 네네. 교문을 같이 쓰는 교문을 같이 씁니다. 그런 학교고 그 네. 학교 옆에서 제가 비욘세 공개 방송을 했던. 예전에 비틀즈 코드에서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이상한 걸 다 갖다 붙여가지고. 아니 너무 웃겼던 게 관련이 있는 척. 네, 제가 그 입학을 했을 때 여고괴담이 1탄 여고괴담 네. 1탄 이제 김규리 씨가 나왔던 그게 이제 개봉을 했거든요. 네. 첫 번째 장면에서 김규리 씨가 교복을 입고 문에 들어오는데 거기가 중앙여고. 어머, 거기가 추계대 교문입니다. 어머. 네, 중앙여고에서 찍으셨어요. 오늘 네. 진짜 TMI가 너무 재밌죠. 여러분 여고괴담의 전설의 시작 네. 어디냐? 김희진의 모교에서부터. 중앙여고. 모든 전설은 중앙여고에서 이름이 왜 중앙여고였어요. 그리고 거기 은행나무도 되게 많고, 네, 되게 예뻐요. 어쨌거나 제가 다녔던 시절에는 굉장히 캠퍼스가 작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약간 아기자기한 맛도 있었고, 네. 저희는 가건물에서 했지만, 네, 건물이 모자라가지고 가건물에서 그림 그렸습니다. 지금 추계대를 다니고 있는 사실상 준 언니의 후배분들 계시면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그 건물 준 언니가 올린 것이다. 그때 이제 가건물에 있으면서도 등록금을 꼬박꼬박 내가지고 그걸로 벽돌 하나라도 쌓지 않았겠나. 네, 저는 사실 장학금을 받고 다녔기 때문에 네. 멋있다 진짜. 4년 내내 이러면서 멋있다. 근데 우리 학교는 네. 추계대는 그때 당시에 그 출석만이라도 제대로 하면은 네. 출석만 제대로 해도 기본 빗불 이상 나왔어요. 그렇게 때 저는 거의 학교에서 살았기 때문에 동아리를 3개나 해가지고 3개 뭐 했어요? 만화 동아리, 밴드 동아리, 연극 동아리. 정말 하고 싶은 것만. 네. 뭐 하나 친구가 가자 그래서 간 건 없을 것 같고. 다 한다고 그랬어요. 다 한다고 그랬고 다 했고 심지어 만화 동아리나 밴드 동아리는 사람들이 거의 겹쳐요. 아 진짜? 네. 만화 동아리에서 만화책 보고 놀고 그리다가 그림 그리고 이렇게 놀다가 그때는 이제 컴퓨터 시절이 아니었고 펜하고 잉크 종이에다 그리던 시절이었거든요. 네네네. 뭐 스크린톤 이렇게 긁어가지고 붙이고 막 먹칠하고 지우개질하고 이랬던 시절이기 때문에 만화 동아리에서 이렇게 그리다가 심심한데 이러면은 밴드 동아리 가서 드럼 두들기다가 가면 누군가 있어요. 누군가 계속 기타를 치고서 띠리리 이러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계속 잼이다 한 판 할까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멋있다. 아니 근데 그 잼도 제대로 된 잼이 아니고 저도 그냥 이 드럼을 듣기만 하고 오빠들이 기본만 알려줬어요. 기본 뚱뚱 따닥 이것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배운 건 아니잖아요. 약간 뭐지? 술 한 잔씩 하시면은 그쵸. 젓가락 두드리면서 야 이게 사실은 드럼 비트거든. 이러는 그렇죠. 선배들이 한 번씩 있었거든요. 술잔에다가 두구두구 따가두구 이게 16비트다. 막 이러면서 그랬던 선배들도 있었고 그러다가 저는 이제 드럼에 진짜 약간 좀 꽂혀가지고 학원을 다녔어요. 네. 드럼 학원이 당연히 있겠지. 있었어요. 음악을 하는 거니까. 약간 재즈 아카데미 이런 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이야 좀 드럼 학원이라던가 네, 이런 음악 잘 돼 실용음악 있죠. 이런 것들 되게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는 진짜 신촌 쪽 중심으로 해서 몇 군데 없었어요. 다행히 이제 학교가 신촌이랑 가까우니까 예, 다녔었죠. 전 드럼이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던 게 예전에 한번 유튜브를 뒤집어 놓은 모든 노래의 드럼 비트를 이제 해가지고 하시는 게 있었는데 제일 유명해진 게 그 이마트 노래 있잖아. 난난난난난난난난난 그거를 락 버전으로 드럼을 쳐가지고 커버하신 게 있는데 그게 한동안 좋아가지고 한국 재생으로 되게 열심히 들었었는데 그렇죠.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슬렌더 그 얘기를 하다가 Y2K까지 와버렸네요. 원래 하려던 이 방송의 목적은 그거였죠. 네. 슬램덩크 그리고 아바타 그리고 더글로리 이 모든 거를 다 안 본 어떤 저의 나만 안 봐서 뭔가 서럽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만 봐야 된다면 뭐를 추천하겠냐 이런 거였는데 슬램덩크를 먼저 볼 것인가 더글로리를 먼저 볼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더글로리를 먼저 보라고 하고 싶네요. 이유는 당장 볼 수 있고 지금. 그렇지. 네. 지금 당장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네, 한 큐에 몰아보게 다들 그러더라고요. 한 이틀에 다 봤다. 아니 저는 뭐 그냥 하루도 안 돼도 다 봤어요. 한 큐에 몰아 다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글로리를 일단 추천을 하고요. 네. 슬램덩크는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아바타는 저도 사실 안 봤어요 아직. 근데 아바타 이전에 아바타를 저는 영화관에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영화에서 안 봐도 되겠구나 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원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아바타가 그리고 그 묘사하는 특정 뭐 인종이라면 인종이고 어떤 종에 대한 세계관이 약간 불편한 포인트들이 생겨가지고 저도 그래요. 그 사람들이 어떤 원주민을 묘사하는 방식이나 그러면서 정작 그 연기는 다 백인 배우들이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그거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인터뷰나 이런 것들에서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래부터도 막 미친 듯한 매니아는 아니었지만 저도요. 뭐 되게 훌륭한 영화인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전처럼 가서 빨리빨리 보고 싶다 이런 느낌은 조금 사그라든 게 있어서 저도 그래서 그 슬램덩크를 극장에서 본 거고 아바타는 나중에 그냥 넷플릭스 나오면 봐야겠다. 네. 저는 이 정도예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비주얼에 관해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제가. 굉장히 깨달롭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제 기준 비주얼에 미치지 않으면은 보기 싫어하는 병이 있어요. 사실 아바타의 캐릭터들이 예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 감독님께 되게 굉장히 죄송한 말이지만 예쁘진 않아요. 뭐 일단은 뭐 인간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제 기준에 제 눈에 이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거는 그냥 그렇게 이입을 하고 보지 않아도 되겠구나. 개인의 의견이니까 뭐 여러분 화내시지 마시고. 네, 화내시지 마시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럴 바에는 비주얼이 훌륭한 2D를 보겠다. 2D는 아닙니다만 제발 좋아하면 울리는 짝짝짝을 봐주세요.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 얘기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근데 천재 만화가 청계영 작가님께서 그 반경 10m 안에 상대가 들어오면 알람이 울리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 웹툰 안에서 있었던 어플을 그대로 실제로 개발을 해서 이제 연애 버라이어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살짝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왜요? 기본적으로 연애 버라이어티를 안 좋아해요. 나도 안 좋아해. 네. 제발 믿어줘. 진짜 안 좋아해. 나 진짜 연애 버라이어티. 저 그나마 솔로지옥 본 거고요. 네. 진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근데 정말 좋아하면 울리는 짝짝짝 너무 재밌어요. 다들 환승연애에 미쳐있을 때 저는 안 봤습니다. 맞아. 저도 환승연애는 안 봤어요. 근데 다들 미쳐있더라고요. 환승연애. 그래서 저는 사실 남의 연애하는 거에 그게 모르겠어요. 그게 아직은. 그래서 저게 재밌나? 내가 공감이 가나?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틀릴 수는 있는데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 연애도 못 하고 있는데. 근데 좋아하면 울리는 짝짝짝 그건 재밌어요. 다른 연애물이랑 조금 다른 점은
여기 나오는 참가자를 모집하는 단계에서부터 그 성별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 좋아하는 사람을 이제 뭐 선택해서 연애를 하는 그런 버라이어티다라는 걸 전면에 내세우고 아예 참가자 모집부터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그 중간에 원래는 어떤 여성이 남성을 좋아한다고 픽을 하다가 나중에는 여성한테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거 자체보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의 상대방의 리액션 같은 게 사실은 조금 판타지 같은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그거를 당연히 가능한 세계 그거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좀 더 그냥 편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큰 일이 아니라 그냥 여기 이 세계 안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불필요한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떤 포인트에서는 거기에 그거를 지켜본 VCR을 보는 패널로 홍석천 씨가 나오는데 방송 중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진실게임이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남성을 좋아하시냐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내라고 했다가 그 난리 버거지가 났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지금은 본인이 그 하는 버라이어티에서 어떤 사람들이 당연히 이성애자라고 이제 알고 있었다가 중반에 동성을 좋아하는 선택을 했을 때 근데 그때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 자기가 살던 세상이랑은 지금 달라진 세계인 거잖아요. 그래서 홍석천 씨가 엄청 거의 매회 우시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때 일단 홍석천 씨 울 때 또 같이 울고 그리고 그 좋아하면 울리는 짝짝짝 안에서 지금 이런 세팅 말고 그냥 사람이랑 사람 사이 연애를 하는 과정이나 막 이런 데에서 또 다들 너무 절절하고 말을 너무 잘해. 출연자들이. 속마음 인터뷰할 때도 말을 너무 잘하고 이래서 그때 얘 울면 또 울고 장미 씨 울면 장미 울 때 같이 울고 또 우리 자스민 씨 울면 자스민 씨 울 때 같이 울고 꽃사슴 씨가 울먹울먹 하면 또 같이 울고 이러면서 이제 울고불고 이렇게 하고 보고 있어서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친구들이 놀러 오거든요. 저희 집에. 근데 그 친구들이 원래는 프로듀스 101을 1박 2일로 몰아가지고 같이 그 마지막 생방을 같이 보던 친구들이고 나중에는 뭐 배구 올스타전도 같이 집에서 보고 이렇게 했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집에 오게 되어서 진짜 하루에 3번씩 단속하고 있어요. 좋아하려면 보고 와라. 왜냐면 이 방송이 나가는 금요일이 마지막 회예요. 이미 이게 나가고 나면 이제 모든 게 다 까지고 나니까 그때 복습을 하려면 별로 할 맛이 안 나기 때문에 할 때 좀 같이 보게 그거를 복습을 하고 와라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이거 듣고 계시면은 지금 웨이브로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빨리 복습을 해야 어떤 네이버와 이런 포털 사이트 첫 화면에서 스포를 당하지 않고 모두와 함께 즐겁게 볼 수 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 흥미가 생기네요. 네. 그리고 제가 이 단순 연애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를 에 대한 이야기들과 더불어 그거에 대한 반응들을 또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재미들이 있겠네요. 그리고 그런 것도 좀 있나 봐요. 이 사람이 10m 안에 들어오면은 하트가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다 같이 모여있을 때 조알람 타임입니다 하면은 띠디디딩 누르잖아요. 그럼 그게 몇 개를 눌렀는지 이렇게 그 반으로 접히는 삼성 그 Z 플립인가 그걸로 이렇게 보고 확인하고 닫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연애 버라이어티지만 사실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사진 하나를 올렸을 때 하트가 몇 개가 올라가나에 은근히 되게 휘청휘청하면서 다들 살아가잖아요. 현대인들은 그쵸. 알게 모르게 그게 정도는 다르더라도 그러다가 나중에 참가자 중에 한 명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제 하트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이거에 너무 막 매몰돼서 이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하다 보니까 나는 근데 이제 이게 의미가 없어. 이것 때문에 너무 얽매여서 살고 있는 것 같고 이전에도 나는 그냥 잘 살았는데 같은 취지의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되게 누가 나를 좋아했는지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게 되게 쫄리는 포인트다. 되게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할 때 저도 순간적으로 이거 그냥 되게 보편적인 얘기같이 들린다는 생각도 들고 이래가지고 그분이 우실 때도 같이 울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빨리 알겠습니다. 지금 막차입니다. 제가 슬램덩크를 주저하는 이유가 뭐예요? 따라잡기에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미 전 국민이 알고 있고 만화책도 나왔고 이걸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 지금 시작하면 또 늦지 않고 그러니까 물론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은 거지만 너무 늦은 그렇죠. 거지. 너무 늦은 거지 나죠. 그렇게 하지만
네. 그래도 1분 1초라도 더 빨리 맞아. 뭔가 선점을 한다면 네. 그것 때문에 나는 슬램덩크가 선뜻 그게 손이 안 가나 봐. 약간 섭섭해. 나만 섭섭할 필요는 없어요. 섭섭해. 아니 섭섭해. 왜냐면 저도 전체적으로 대략적인 흐름만 아는 거지. 워낙 옛날에 읽었던 거라 네. 지금 다시 새로 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딱 보는 순간 이걸 언제 다 읽지 하는 약간 그런 까마득함이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나는 초대받지도 못한 하우스 파티 하는데 내 친구들은 거기 너무 이렇게 메인 멤버인 거야. 왜 막 비어퐁 하는데 거기에서 막 되게 메인 멤버로 있고 파티 호스트랑도 모두가 친하고 이런데 나는 그 파티에 아직 초대는 못 받았어. 근데 친구들이 야 우리 지금 여기 있는데 와 이럴 때 갈까 말까를 고심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주저하게 된다. 너무 몰입했어. 굉장히 섭섭해요. 아니에요. 섭섭하고 소외감이 느껴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안 보신 여러분 대동단결합시다. 아니 내 슬램덩크를 꼭 봐야 되는 이유는 30-40대들에게는 이제 추억 여행이 되겠지만 이제 새롭게 이걸 접하시는 분들 이런 포인트 좋다. 네, 뭐예요? 새롭게 접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런 약간 초심의 단계를 느낄 수 있고 초심의 단계부터 성장해 가는 과정 있잖아요. 이 과정을 함께 캐릭터들하고 공감을 갖다가 할 수 있으면서 자기가 옛날에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와 있게 됐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되게 인간적인 만화예요. 심리도 굉장히 심리 묘사도 되게 좋고 상대방이랑 계속 싸움을 하잖아요. 네. 대결을 하잖아요. 기싸움을 하잖아. 그런 심리전, 기싸움, 압박 이런 게 들어왔을 때 나는 어떻게 치고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도 되게 좋고요. 마치 제가 그 조알람 하트를 보면서 이거 인스타그램에 절여져 있는 그냥 우리 얘기랑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느끼는 것처럼 농구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덕후가 아니라도 저 농구 안 좋아해요.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네, 이건 농구 만화가 아니에요. 이건 농구 만화가 아니고 그냥 그 인간들 군상의 만화예요. 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마다 각각의 사연들이 다 서사들이 너무 다 있어요. 근데 그 서사들이 다 이해가 가요. 보면은 저 캐릭터는 왜 저래? 이런 캐릭터들 있잖아요.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어? 이런 게 너무 잘 나와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농구를 하면서 하나가 되면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초반에 이거 봤을 때 아니 농구부 주장이 이제 채치수라는 아니 대학을 농구로 갈 것도 아니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농구부에 목숨을 건가 이런 것들 그리고 강백호는 농구의 농자도 모르던 앤데 바스켓볼이 비스켓이라고 알던 앤데 그런 애가 농구 첫 시합에서 이제 정말 딱 한마디만 들어요. 뭐 거기 이제 유명한 단어들이 유명한 그 문구들이 있어요. 네. 리바운드를 제압하는 자가 시합을 제압한다. 아무것도 뭐 할 줄 모르지만 무조건 경기의 룰도 모르고 규칙도 모르지만 리바운드는 일단 잡아라. 뭐 이런 것들. 왼손은 거들 뿐도 그래 왼손은 거들 뿐도 슬램덩크예요? 그렇죠. 당신의 무서워서 죄송한데 왼손은 거들 뿐을 생각하는데 자꾸 옛날에 봤던 그 인터넷 아이디 중에 왼손은 거들 속 막 생각해서 거들 속이라고 말할 뻔했다가 그거 아니잖아라고 생각하면서 말했어.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 나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강백호가 안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몸이 얘가 너무 상태가 안 좋은 거야. 지금 이 경기를 뛰면 얘가 앞으로 선수 생활에 지장이 있어. 그럴 정도로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시합을 지금 얘는 하지 말아야 돼. 나가면 안 돼. 경기 나가면 안 돼. 말려요. 안 선생님도 말려요. 그런데 강백호가 진짜 죽을 힘을 당해서 와요. 영감님의 최고의 전성기는 언제였죠? 어머. 딱 물어요. KFC. 닭을 튀겼을 때. 네. 거기서 안 선생님이 그 KFC 아저씨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은 도대체 누가 왕년의 농구 선수라고 생각하겠어. 근데 뭐라고 대답해요? 이거 스폰가?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치, 나한테 다 이거 봐, 섭섭해. 나 몰라. 아니, 그러니까 딱 가면 그래요. 영가님의 최고의 전성기는 언제였죠? 저에게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래요. 나는 곧 죽어도 여기서 이 시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꺾이지 않는 마음. 지금 또 다시 눈이 돌아 있습니다. 레이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과 진짜 이게 정대만이 했던 안 선생님 농구가 하고 싶어요. 예. 그 단 한마디. 네.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와 닿아요. 그 다 울어요. 울 수밖에 없어요. 한번 봐야겠다. 네. 지금 또 언니가 바리바리 만화책을 싸들고 오셨기 때문에. 네. 이거 만화책을 보면서 울어요. 만화책 보면서 울고 그다음에 상대편 선수들의 서사도 나와요. 상대편에도 좋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 선수들의 장단점. 뭐 강백호가 완벽하진 않아요. 이 진짜 제일 못하는 애야. 꼴찌야 꼴찌. 꼴찌인데 정말 이게 약간 이 정말 토너먼트식이잖아요. 이걸 지나면서 점점 얘는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야.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희열을 느끼고 나 홀로 농구를 했던 서태웅이 팀워크를 인정하고서 그걸 받아들였을 때 그 카타르시스. 네. 그다음에 뭐 농구부 주장으로서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캐릭터가 한 명 있어요. 안경 선배라고요. 그 준호 선배가 있는데요. 네. 안경 선배라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뭐 누가 부상 당하면 이제 교체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안경 선배도 굉장히 코치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줘요. 근데 여기서 되게 인생을 배워요. 그래서 꼭 읽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나는 안 볼 거야 같은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다가 약간 영업당한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일단 언니가 공수형 만화책을 매매 열심히 읽고 더글로리도 그렇고 열심히 보도록 할 테니까 조알람을 봐주세요. 더글로리는 꼭 보세요. 알겠습니다. 조알람 꼭 보세요. 네, 조알람 꼭 볼 테니까 알겠습니다. 더글로리를 꼭 보세요. 왜냐하면은 더글로리에는 재미있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캥 작가님이 그 공개 방송에서 네. 성대모사를 해주셨는데 저만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더글로리를 꼭 보고 그걸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 그쵸. 알겠습니다. 멋지다, 연진아! 요것도 웃을 수 있도록 제가 봐야겠다. 네, 꼭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덕질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다음 주에 조금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다음 주에. 다음 주가 이제 2월 10일에 방송이 될 에피소드가 있는데 2월 14일이 또 발렌타인데이 아니겠습니까? 와우. 그래서 요게 아마 달달한 어떤 그런 에피소드와 함께 달달한 제품을 저희가 같이 또 소개하면서 얘기를 할 예정인데 어머. 어떤 이야기랑 같이 하면 좋을까 이제 네.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그러면은 나의 발렌타인에게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의 어떤 주접 사연을 좀 받아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너무 모두가 네. 연애를 해라. 발렌타인데이니까 특히 남성은 여성에게 여성은 남성에게 선물을 하고 돈을 써라. 이런 마케팅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희는 그것에 편승하기보다는 직접 마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나의 발렌타인에 대한 어떤 주접 편지를 덕질하는 사람들에게서 받아보자. 그래서 각자의 최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초콜릿 주고 싶은 나의 사랑하는 나의 최애한테 이 어떤 러브레터 같은 느낌의 네네.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쩌렁쩌렁하게 짐송님과 함께 왜냐면 그분 또 덕질하면 또 빠지지 않으시다 보니까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 2시간이 후딱 가지겠네요. 그럼요. 근데 그래도 한번 사연을 읽으면 방송이 또 나오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업 포인트 같은 걸 또 잘 녹여주셔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러브레터를 네.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받아서 열심히 소개를 하고 또 그 당첨되신 분들한테는 선물도 드리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해요. 멋지다, 네. 민지. 네, 그래서 모두가 연애에 돌아있을 때 우리는 이게 왜 사랑이 아니야? 내가 품은 내 최애를 향한 내 새끼를 향한 이 마음이 왜 도대체가 사랑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차원에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그래도 나는 내 애인한테 보내고 싶은데 라고 하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둘 다 청취자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읽어서 비욘세님이 이걸 뽑아서 읽었을 때 내 애인이 이걸 직접 들을 수 있다. 이런 것만 읽어주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애인은 뭘 잘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너무 모두가 그 광풍이잖아요. 문만 열고 나가도 편의점에서도 사서 애인한테 뭐 가세요 막 이런 얘기하고 뭐 솔로지옥 이런 얘기 하니까 그거는 밖에서 알아서 해결을 잘 하시되 그러나 우리 청취자들끼리 사귄다 하는 것들은 저희가 또 열심히 매매 정성스럽게 잘 메신저 역할을 잘 해드릴 테니까 예외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으면 보내셔도 된다. 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요 사연은 behonses@gmail.com으로 저희가 지금 금요일에 만약에 듣고 계시면 그 다음 주 화요일, 그 다음 주 화요일이 언제냐면요. 2월 7일입니다. 아, 2월 7일입니까? 네.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알고 계시죠? 그날 촬영 있어요. 예. 알겠어. 2월 7일까지 네. 2월 7일 밤 11시 59분까지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열심히 잘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 나누셨는데 어떠셨는지. 저 이 얘기를 하다가 또 산으로 막 미친 듯이 네. 가는 것 같은 네. 느낌적인 느낌을 받아서요. 근데 그거는 제가 처음에 부탁드린 일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어디로든 뻗어나가자. 요즘 초심을 잃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네. 저의 요청에 의해서 해주신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네. 비욘세님께서 지금 질문을 계속해서 주셨는데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네. 하나라도 제대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잘못이에요. 계속 추가 질문을 자꾸 해갖고. 아니 거기에 되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네. 꼬꼬무처럼 네. 굉장히 저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갖다가 주시더라고요. 네. 저는 또 거기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얘기하고 싶은 게 진짜 한 그릇 남아있는데 예, 또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니 좀 아쉽기도 하고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네 그렇네요. 다음에 저희가 또 뭐라도 보통 한 주를 가져오면 2시간 30분 정도 분량이 나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가서 원래는 언니네 집에서 오늘 녹음하는 날이었는데 언니가 집을 안 치워서 집을 치울 수가 없어요. 지금 코너별로 치우고 있습니다. 예전에 근데 비욘세 초반에 누워서 녹음한 적 있지 않았어요? 그쵸 있었죠. 저희 침대에 누워서 너무 피곤해서 막 눈알이 빠질 것 같은데 앉아가지고 반쯤 걸터 앉아서 침대에 누운 채로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때 녹음했던 기억이 좋아서 다음에 한번 그걸 한번 또다시 네네. 제가 또 이렇게 새롭게 새 단장을 하고 좀 버릴 거 좀 버리고 맥시멀리스트라 좀 버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혼세님과 지난번에 통화를 하다가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걸 또 제가 인스타를 갖다 하면서 그걸 본 거예요. 또 그 문구를 본 거예요. 정리를 하려는 이들에게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근데 어저께 진짜 딱 보고 나서 이거 아까운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설레지 않아. 아까울 뿐이야. 아까울 뿐이야. 그냥 설레지 않아. 버려. 안 먹을 거야. 어차피 막 이런 거. 아직 봉투지 않은 새 과자랑 이런 것들 그냥 다 버렸어요. 어머. 근데 그게 다 1년 전. 이미. 맞아. 그런 유탕 처리 식품은 유통기한도 짧아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그냥 다 버렸어요. 근데 사실 그 제가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이제 받은 거기는 한데 제가 어차피 두고도 안 먹어요. 언니가 굉장한 맥시멀리스트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은 20대 처음에 면접 볼 때 사가지고 이렇게 했던 정장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언니는 남이 준 과자 요 정도를 설레는 거 아닌가를 고민한다는 점에서 그쵸. 맥시멀리스트. 왜냐면 그분들이 저한테 줬을 때는 호의를 가지고서 이거 뭐냐 심심할 때 먹고 어쨌거나 제가 힘들 때 많이 이제 막 먹을 걸로 이러다 다 이렇게 해주셨던 분들인데 제가 사실 과자를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배고프다고 해서 언니 까까인데 드실래요 하니까 안 드신다. 네네. 안 좋아하시는구나. 네네. 그래서 주전부리를 안 합니다. anyway 그래서 오늘 굉장히 너무 즐거웠고요. 저도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원래 당연히 재밌을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훨씬 재밌었어요. 훨씬 재밌었어요? 너무 다행이에요.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집에서 하기로 했지만 그건 다음 기회에 제가 또 모시도록 하고요. 앞으로 잘 번창하시길 빕니다. 지금 분명히 뭘 생각하다가 까먹었어. 네네. 마지막으로 이거 여쭤봐도 돼요? 네네. 개인적으로 당연히 할 얘기였지만 어차피 뭐 청취자분들도 같이 의논하면 좋으니까 탈색을 다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제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서 요즘에
제가 지난번에 네. 그 공개 방송 할 때 네. 샵을 하나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커트를 되게 잘해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머리 봤을 잘 때. 잘라 주셨어요. 네. 근데 거기가 원래 커트로 좀 유명한 네, 데예요. 롤링제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거기 이제 커트랑 드라이도 되게 잘 하는 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혼세님 예전에 네. 그 바이올렛 그레이 네. 한 헤어스타일이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굉장히 신비롭게 보였었고. 네. 그 옷 입고 맨날 지장사 법복을 입고 네. 스님 옷을 입고 너무 다녔던 좋았어요. 시절. 네, 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물론 피혼세님께서 이제 이목구비가 되게 화려하게 생기셨기 때문에 머리는 뭐 상대적으로 약간 톤 다운된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네. 그거는 너무 평범한 생각이었고요. 혼세님은 화려한 게 어울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화려하자요. 화려하자요. 그러면 이제 언니의 추천은 네. 다시 탈색인의 네네. 그걸로 돌아가라라는 네, 말씀인데 탈색무로 돌아가시길 적극 추천드리고 여러분 결과는 네. 다음 주 중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꼭 탈색무로 돌아가시길 간절히 네. 비옵나이다. 알겠습니다. 네네. 마무리가 굉장히 탈색무로 돌아가라로 한 에피소드가 마무리되는 게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네네. 네, 결론 하나를 얻었고요. 네. 탈색 염색을 하자. 그리고 모발. 네. 만화를 보자. 그리고 더글로리를 먼저 보자. 네. 그리고 언니는 이제 조알람 짝짝짝을 빨리빨리 보자. 이런 서로 새해 다짐을 네네.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비욘세 광고나 들으신 청취 후기 그리고 사연, 근황 등등은 저희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behonse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무리해볼까요? 네.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짐송님과 나의 발렌타인에게 최애에게 보내는 주점 레터 특집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혼자 사세요. 깔끔하다. 아 재밌는데?